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복주북의 군산 이야기 16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의 그 나운동 아저씨의 군산 행복 만들기 출판 기념회가 좀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좀 적습니다. 네네. 또 방송에 앞서서 오늘 또 이렇게 음지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이진우 매거진 군산 대표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음지라니요. 그 음지죠. 네? 여기는 공개된. 제가 무슨 버섯입니까? 양지고. 음지. 네. 오늘 저희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에 군산대학교 앨리스홀에서 저희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 그날 또 저와 함께 그 토크를 또 진행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또 오늘 그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군산대학교 창업보육지원센터의 이화영 매니저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이화영입니다. 여전히 미모는 아름다우신, 네. 꽃이 활짝 지금 이 스튜디오가 지금 쫙 피어 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네, 눈동자 흔들리고 계세요. 이 동자가 그렇죠. 또 미인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좀 하긴 하는데, 네. 먼저 우리 이화영 매니저님, 매니저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요. 어색하긴 한데, 편하신 대로. 네,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해주시죠. 저는 군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자리가 바뀌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진행을 우연치 않게 맡았었는데, 이 자리가 너무 편하고 지금 기분이 너무 그래요?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날 출판 기념회는 이제 네. 관객들이 이제 네. 계셨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였고, 오늘도 라이브예요. 녹화 아닙니다. 이거 지금 네.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요? 네,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럼 이게 편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해보니까 네. 좀 쉽지 않나 그런 이제 그럴 생각이 수도 들겠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토크나 방송 이런 거 처음 진행해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진행을 맡았던 것은 올 4월 달에 어떤 발대식이라는 사회를 처음 맡았었고요. 사회. 네네. 예. 직접 사회를 맡았었고, 그때 이후에 최근에는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달그락 진로위원회 거기에서 맡았었고, 그리고 직접 토크쇼, 관객이 있는 토크쇼 진행은 우리 출판기념회, 이봉님의 출판기념회가 처음이었죠. 그때 처음이었었구나. 네. 네. 한번 해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 이걸 네. 이게 직업적으로 아니면 아마추어긴 하지만, 네. 이걸 전문적으로 계속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쵸. 왜 당연히. 하기 싫어 하시나요? 일단은 그날 사실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게 문제였고. 왜요? 시간이 여유 있어서 이제 토크를 좀 진행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몇 번째 순위에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랬던 걸로 알고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하게 된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하게 됐었는데, 조금 죄송했죠. 왜요? 좀 원활하게, 사실은 좀 재미있게 원활하게 잘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아마추어 티가 나가지고 좀
출판 기념회에 누가 되지 않았을까. 아, 무슨 말씀을, 뭐, 다들, 그, 보신 분들, 이렇게 평가는 뭐,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아, 그날 우리 이진호 대표님도 참석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이화영, 우리 매니저님께서 그때 진행하는데, 뭐, 네, 무난하게 잘. 네. 뭐, 아마추어 티 없이 그럼요. 매끄럽게 잘 진행하지 아니, 않으셨나요? 아마추어 티는 좀 낫죠. 아마추어 티는 좀 낫나요? 낫지만. 아, 뭐 그러셨구나. 대부분이 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뭐 떨었다는 둥, 너답지 않게 왜 그랬냐는 둥, 뭐 그런 평을 대부분 그래요? 내리셨고, 그리고 저 또한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물 마실 생각도 못 하고 그런 경험을 사실은 했었고,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무튼. 뭐, 네. 이게 자주 하시는 것도 뭐 네, 크게 네. 바쁘지는 않은데, 이제 기회가 지어지면, 네. 예, 이런 뭐 토크 진행이라든지, 뭐 사회자석에 서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역할, 뭐 이런 것도 삶에 있어서 뭐 좀 좋은, 네, 좋은 기회라든지 경험이었습니다. 경험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네. 이 자리는 좀 편안하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라이브 방송이라니까요, 지금. 아. 라이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4분께서 지금 내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뭐, 토크는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네. 아까 이제 느낌도 말씀하셨고, 어떤 형태의 토크, 뭐 이런 것들이 좋나요? 본인은 이제 그 기업을 상대로 하는 네. 이런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큰 정치나 뭐 지역에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네, 토크 네. 진행하는 것과 어떤 사실은 느낌 있나요? 저는 이제 물론 출판 기념회의 토크는 처음이기도 했지만 네. 이 출판 기념회 내용 자체가 이야기 자체가 저하고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죠. 주제 자체가 이 이야기 그 책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재밌거나 삶 속에 녹아든 이야기거나 아니면 뭐 유쾌하고 또 뭐 판타지 뭐 이런 책이라고 하면 더 즐겁게 토크가 진행이 됐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좀 약간의 그 정치적인 좀 딱딱한 네네네네 이슈가? 사회 의정 이야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그 나오실 그런 의향이 또 있으신 분이라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아니 이제 뭐 그 선거법을 적용을 받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렇죠. 발언에 대한 뭐 네. 수위, 뭐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유일하진 않지만 네. 그 출판 기념일 전에 제 네. 책을 읽어주신 분인데, 그쵸. 재미없었나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니, 왜 아니, 좀- 아니, 아니. 그 재밌었다는 말이, 너무 재밌어서 막 즐겁게 물론 시간 가는 그렇죠. 줄 뭐 소설- 모르고 읽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복이라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이복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새롭게 알게 됐, 네, 계기가 그런 됐다. 재미를 느꼈다는 거지, 책 뭐 내용 자체가 재밌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읽기 쉽지 않았나요? 나름 이제 군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네네네. 지역에 대한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읽긴 했지만 네. 썩 그다지 뭐 재미는 없었다. 밤을 새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밤을 샐 정도의 뭐 책을 뭐 그러긴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또 한 네. 분을 뵙고 왔는데 네. 제 책을 또 읽어주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많이 읽으셨겠죠. 아니 근데 달국소나 2권을 사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아침에.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밝히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도 출마자예요. 자기 그 아파트에 네. 몇 분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네. 그 무료로 무료로 2권밖에 안 썼어요. 네? 왜 2권밖에 안 써? 몇 분한테? 아니 그 2분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고 이 책을 살 수 없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책이 많이 팔리셨나요, 그날? 예? 이제 많이 팔렸죠. 그래서 오늘 하여간 그분이 다 읽으셨고 네. 2권을 또 그렇게 사시길래 책을 지금 갖다 주고 왔는데 기분 이런 분, 좋으셨겠네요. 그럼요. 제 책을 또 읽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이제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책의 어떤 출판기미 이제 정치인들의 이제 다녀오면
거의 뭐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놓거나 이게 뭐 장식용 아니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뭐 이 냄비 받침 쓴다고 우리 이진우 대표님 같은 경우 이렇게 냄비 받침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게 한 번 정도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책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는 좀 이렇게 한번 책을 떠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책 표지가 다 코팅이 돼 있어. 냄비 받침 쓰면 눌러 붙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냄비 받치면 안 되겠네. 냄비 받침 네. 냄비 네. 버립니다. 네. 그 질문 한 가지 있는데 예. 그 지금 출판 기념회를 2번 하셨잖아요. 네, 두 번째 첫 번째도 책이니까 하고 두 번째도 예, 하시고. 14년도에 저희 네. 첫 번째 책 뭐 우문연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얼마 네. 전에 며칠 전에 그, 예, 나운동 아저씨의 분산 두 번째. 행복만들기 두 번째 네. 책을 출간을 했죠. 2번째 하셨는데 첫 번째하고 2번째하고 하셨을 때 그 차이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뭐 출판 기념회의 어떤 분위기 느낌 네네 그런 거.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뿌듯한 뭐 이제 그 탈고를 했을 때 아 정말 내 능력에 대한 뭐 제가 글을 잘 쓴다 못 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내 스스로 남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누가 대필해 주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직접 제가 다 썼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이진우님 하나도 아 그건 안 확실해. 써줬습니다. 아니 원래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아, 물론 이제 기자 출신이시라 그러니까. 예. 안에 글빨이 좋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글빨만. 그럼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예. 아, 예. 예. 그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봉님이 정말 그날 그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에 비해서 네. 젊다. 네. 아, 네. 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저 마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50대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게 또 나이를 속인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네,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 아니, 근데 뭐, 나이에 비해서 좀 젊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뭐, 이건 저는 네, 뭐. 그 말씀 많이들 그래서 저는 하시더라고요. 뭐 부모님한테 감사드리는 거죠. 그날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었나요? 어떤 얘기요? 이봉에 대한 이름은? 이름 얘기는 그 질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네, 이게 뭐, 했었죠. 저희 외모나, 네. 뭐,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뭐,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주시고, 외모도 이렇게 낳아주셔서, 네. 조금 키만 좀 한 5cm만 좀 크게 낳아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키가 조금 그래도 이게. 키 얘기하니까 뭐 양쪽에서 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키가 크셨어요. 30년생이니까 그 나이 때 한 175 정도 되셨으니까 굉장히 거구셨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어머님이 좀 작은 체구이셔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50%씩 합성이다 보니까 제가 좀 170밖에 안 됩니다. 또 어머님 탓을 하시네. 아니 이제 양쪽 부모를 이렇게 그 유전자를 이렇게 닮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이 커서 그 정도 크셨다 생각하고 아버님한테 감사하시면 되죠. 뭐 제 동생은 또 저보다 큽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컸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연예계라도 좀 진출하지 않았을까. 네. 그럴 리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네. 아까 그리고 그거 책 많이 파냐고, 예, 뭐. 아니 그 얘기도 있었고 첫 번째하고 먼저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네네네. 어쨌든 뭐 제가 초판 인쇄한 건 뭐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책은 뭐 2세, 3세 뭐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이제 그 인쇄를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인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인쇄한 책이 거의 지금 다 축하드립니다. 팔았다기보다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뭐 그리고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책 뭐 인쇄비라든지 먼지 쌓일 리는 없겠네요. 예, 그래서 몇 권 남긴 했는데 뭐 이렇게 오늘처럼 또 뭐 2권도 이렇게 사겠다는 분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20권 정도는 지금 남겨뒀는데 그건 좀 보관용으로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분 만나면 이제 드리려고 좀 이제 보관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 첫 번째 책과 이제 두 번째 책의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특별한 뭐 감회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수필이나 산문집 아니면 뭐 이런 걸 이제 소설 이렇게 쓰는 분과는 좀 달리 저는 이제
제 의정 활동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재미없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런 책을 쓰면서 내가 한 번씩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글로서의 어떤 적이지만 반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네. 좀 자기 성찰의 기회도 좀 가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출판 기념회가 끝났잖아요. 네. 그 아쉬운 점, 아쉬웠던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아쉬웠던 점,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뭐 아쉬웠던 것은 뭐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네. 텐데, 좀 그날 또 이제 네. 그 일요일 날이어가지고 많이 못 오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월요일 날 뭐 어제 이제 올라와서 끝나고 나서 막 전화 뭐 많이들 왔죠. 네.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왕이면 저희 진면목을 좀 현장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참 같이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진면목을 현장에서 못 보여주셨다는 건 뭐 춤이라도 저의- 추셨어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제 좀 진솔한 이야기. 네. 근데 오늘 또 역으로 됐어요. 제가 오늘은 진행자인데 지금 우리 이화영 매니저께서 지금 그러네요. 계속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막 걸고 또 있네. 이렇게 편한 네. 우리 앞에 계시는 그 네. 관객들이 없으시니까 그런지 갑자기 또 막 편안하네요. 편하게 지금 진행을 네. 하고 계시다. 예. 진행 욕심이 막 또 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우리 이제 그 한경진 원장님께서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 책 냄비 반칙 어,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냄비 쓰신다고 그러시네, 우리 이준우님께서. 아니요, 그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기 허위사실 공표 그거 그런 허위사실 거짓말 공표? 하지 마시라. 그런 예. 이 책은 앞에 이제 코팅이 돼 있어서 냄비 받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책이 눌러붙습니다. 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냄비 받침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고이고이 그 책장에 딱 이렇게 꽂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경진 원장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뭐 질문이 있다면서요? 뭐 당일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질문을 못했다고. 이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지인분들이 책을 읽었다고 제가 그날 얘기를 하니까 또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보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안 했냐, 듣고 싶었다, 현장에서 듣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네, 다 그래서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못하긴 그래서 했는데, 제가- 어떤 질문이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마 현장에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왜요? 뭐 질문이 좀 뭐 사적인 질문입니까? 아니면 뭐 사적인 질문은 뭐 없고요. 네. 그 책에도 사실은 정말 리얼하게 또 우리 이봉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여기에 실으셨더라고요. 네.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데 아직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평상시에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또 하겠는데 예, 말씀하세요. 두 번을 탈당했다고? 그걸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우리 이진우님이 제일 좋아하는 뭐 좋아하지 한가지 않고요. 사석에서 좋아하지 않고 이건 팩트죠. 팩트예요. 네, 뭐 당적을 이거 8번 간추를- 바꾼 거. 네. 뭐 당적도 8번이야. 몇 번이에요? 정확하게? 당적은 네. 그렇게 바꾼 거 아니고요. 탈당은 딱 2번을 했죠. 탈당은 2번. 네, 그 탈당은 내용은 2번. 이제 이 책에도 이제 쓰였는데, 한 번은 이제 14년도에 네.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네. 그 도의원 그 경선에 이제 네. 참여했다가 낙선하고 네. 이제 변명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변명인데. 변명을 여기 책에서는 굉장히 리얼하게 하셨어요. 그래요. 네,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구를 달리해서 이제 수성동 지역에 이제 그 도의원을 도전을 했다가 낙선을 하고, 이제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 개인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지역 주민, 특히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시 이제 나운동에서 시의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론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이제 시의원에 나가서 이제 14년도에 당선이 됐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15년도에 다시 이제 입당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언제 탈당을 했냐? 그 두 번째가 이제 16년도인데 그 당시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주도했던 국민의당 그때 좀 이게 이슈였죠. 이제, 굉장히. 이게 바람이 불면서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지역의 위원장이었던 이제 그 김관영 국회의원이 사실 이제 그쪽에 그 국민의당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시도원님들도 좀 함께 좀 그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권유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안 간 분도 있어요. 네, 한 네, 5분이 계시긴 한데 대다수의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시도원들 그 당시 16분인가 되죠. 다 이제 탈당을 하고 그 국민의당에 이제 그 네. 합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재변명을 하면 저는 이제 17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때 그러니까 16년 말에서 17년 1월인데 과감히 저는 이제 다시. 탈당 국민의당을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이 입당을 했죠.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 소신이 저는 이제 난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돕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앞서겠다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민주당을 복당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결과 18년도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뼈아프게 이제 뭐 상대 후보를 이기고도 감점 20%를 적용돼서 이제 그 낙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아픔이 좀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이제 많이 주변에 탈당하고도 시원나가라 온 분들이 있었어요. 네. 결단을 내렸죠. 이제 안 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란 이복님한테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대학도 정치 외교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좋은 학교 나오셨어요. 네. 근데 그 학교 과도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셨고 사실은 그렇게 원래 그런 정치의 꿈이 있으셨는지. 목이 타시나요? 아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좋은 질문 해주셨고. 네네네. 사실 이제 18년도에 그 민주당 이제 경선에서 이제 후보, 공천 심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심사위원이 한 18분인가 24분인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그러셨어요.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후보님 그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는데 네. 정치랑 뭐 하려는 거냐고 네, 왜 네. 탈당을 해서 이게 정치냐 그니까 그 질문을 저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네. 진짜 듣고 싶네요. 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책을 읽고 그리고 2번이나 그런 탈당을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고배를 하시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도대체 원래 정치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한테 정치란 과연 무엇일까? 왜 정치를 하고자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질문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네. 오해를 하실까 모르는데 지금 이봉님을 뭐 까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정말 아니고 저는 궁금해요. 저도 진짜 사실은 우리 이봉님한테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정치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정치란 이분들은 왜 하시는 거고 그분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네. 어떤 질문지가 의미로? 없어요, 사실은. 아니 저 진짜 이거는 저 지금까지 저보고 이 군산 이야기하면서 오늘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정말. 아니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야. 너무 지금. 좋아요, 진짜 네. 지금. 질문 잘했나요? 최고입니다. 마침 또 이제 우리 댓글에 우리 진이나 우리 그 이제 그 송지검지관 관장님께서 네. 책을 보니 탈당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또 그럴 생각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네네. 댓글을 달아서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는데 또 탈당을 하겠습니까? 정치를 안 하더라도 이제 뭐 탈당하지 않고 그냥 이제 앞으로는 한 길만 파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이 정치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게 보면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개인적인 뭐 욕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시민을 대신해서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 이제 뭐 정치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럼 과연 이분한테 정치는 무엇일까? 물론 이제 공부도 이제 뭐 정책을 하셨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남들하고 좀 달리 그 경제 활동을 거의 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정치 예, 활동. 이제 네. 학교를 졸업하고 네. 잠깐 한 2년 동안 뭐 그 2001년인가 2000년도 2001년 한 2년 정도 뭐 PC방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 아. 그 외에는 거의 사회활동을 많이 했어요. 집에 그래서 계시는 분이 굉장히 또 이제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능력자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집에 계신 분은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지금 이 나이까지도 계속 하고 지금 이제 그 시운이 넘으셨는데 성격이 좋으시고 지금 집에 이제 경제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네. 시점에 들어서 음, 물론 이제 남들처럼 이제 뭐 용돈도 좀 많이 두둑이 주고 뭐 이런 아빠가 아니고 항상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휴일에도 집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또 싫어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자꾸 니네 아빠 누구 잤니? 그러니까 아. 자기 행동에 대한 제약을 그렇죠. 네, 이게 네. 불편하고 이게 학교를 갔는데도 학교 뭐 선생님이 혹시 너희 아빠가 누군데 네. 너는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아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사실 다 그 1차적인 그 피해자들은 다 가족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철이 되면 제일 일선에서 가장 옆에서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건 또 가족이긴 한데 평상시 보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네. 편하게 저 집사람도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불편한가 봐요. 어디 나가면 네 남편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겠죠. 행동에도 좀 많이 좀 불편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가족들한테 좀 첫 번째 좀 미안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정치를 하느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제가 곧바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한 10여 년간 청년 시절부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쭉 아이 둘째 낳고 키울 때까지 계속 지역에서 이제 시민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뭐 풍족한 어떤 급여를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월급이라는 것이 개념도 없었죠. 사실 시민운동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네. 거였지. 봉사활동. 예, 그래서 처음 받은 월급이 얼마였냐면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후원자들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비 빼고 뭐 이렇게 해서 30만 원 받았어요. 그냥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차는 한 대 있어야 되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집에 뭐 생활비 갖다 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집사람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많이 힘들어서 이제 그 사업을 좀 빚을 얻어서 그래서 PC방 그때 당시 한참 이제 PC방이 좀 유행을 탈 텐데 뭐 불법 PC방은 아니었죠? 저 삼북동에 30대를 이렇게 놓고 이제 그 PC방을 해서 한 2년을 했었는데 이 PC방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사회 활동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그 안에 왜냐하면 알바비를 네. 어쨌든 줄여야 되니까 내가 직접 24시간? 24시간은 못해 잠을 자야 되니까. 아. 그래서 누구하고 했냐면 또 친동생하고 둘이 한 거야. 12시간씩이요. 그러다 보니까 폐인이 돼 가더라고요. 이제 그 아침 저는 다행히도 이제 동생이 그때 이제 미혼이어서 네. 이제 동생이 이제 야간을 하고 제가 주간을 했는데 한번 이제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이제 낮에 같이 이제 기계 봐줘야 되고. 이 문제는 뭐냐면 그 PC방 업주가 하다 보면 그 손님들 있잖아요. 게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같이 해줘야 돼. 이런 우리 네. 니니지라라는 게임도 있고 뭐 이런 게임들 같이 해서 이제 아이템도 좀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좀 주고 해야 그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2000년, 2001년. 그러면 그때 한창 스타크래프트 막 하고. 이게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안 했고 그때 네. 이제 미르의 전설이라고 그런 이제 뭐 아이템을 획득하고 뭐 공성전이 있고 뭐 그런 게임인데 거기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팬이 돼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집에서도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그래서 바로 접어버렸죠. 그냥 그 헐값에 그냥 컴퓨터 팔아버리고 이제 누가 인수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제 그때 이제 정치판에 이제 그 당시 지금 자꾸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강봉균 국회의원님이 이제 네. 특별 보좌관으로 이제 그 당사무실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언론사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제가 한 10여 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요즘은 이제 그래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신문고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하소연들 특히나 이제 민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런 데 호소하고 뭐 그런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없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보면 대부분이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를 찾아와요. 우리가 이제 그 경실련을 하면서 이 시민 법률 서비스 이제 우리 이제 이제 저희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호사님들이 한 30분 계셔가지고 그런 법률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 사무실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이미 다 변호사도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해오고 시청도 찾아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와. 네. 그럼 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나름 이제 어쨌든 찾아오신 분인데 이걸 그냥 이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청와대 행정 그 당시 이제 행정자치부 뭐 전북도하고 관련된 건 전북도청에다가 다 공문을 띄워서 이제 이러이러 이제 있으니 여기다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저 나름대로는 당시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회신이 와요. 근데 또 그래서 이제 느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지방 정치에 좀 참여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바꿔나가야겠다. 근데 좀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죠. 물론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뭐 정치학을 공부를 해서 뭐 정치하려고 하는 꿈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꼭 그분들 아니 이게 비슷한 사례가 그분 말고도 여러 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을 바꾸던 뭐 조례를 바꾸던 이렇게 좀 바꾸고 아니면 뭔가 좀 내가 정치역에서의 어떤 정치인이 돼서 이런 분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이 한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이죠. 사실 이제 제가 2010년도에 10월을 되면서 또 물론 이제 의정 활동도 많이 했지만 지역구 민원 해결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좀 발빠르게 이제 가서 뭐 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에 이제 뭐 그 교통 표지판이 하나 뭐 쓰러졌다.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시의 그 교통행정과의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전화를 해갖고 그분들이 바로 이렇게 해결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다 그 해당 지역 그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고쳐달라, 이것 좀 해결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하여간 저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민원들은 그냥 바로 다 해결. 심지어는 월명공을 풀이 많이 자랐다. 풀 제초 작업 좀 해줘. 뭐 이런 민원도 있고요. 뭐 수도 없어요. 뭐 하수구에 지금 뭐 물이 잘 안 나가고 있다. 어디 아파트에 지금 뭐 담벼락에 도로 쪽으로 그 나무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제거 좀 해달라. 뭐 이런 민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많이 했죠. 그래서 이봉님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그러면 민생 돌보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그분들의 뭔가 해결사 진짜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고 싶었던 그 뭔가 정치인들이 뭐 우리가 정치인들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큰 거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정치란 내가 아까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죠. 공공의 이익도 보면은 결국에는 약자를 대변하는 그러니까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진 자 있는 물론 그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인데 왜 그럼 이게 비중을 봤을 때 그래도 약자를 좀 대변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대장동 사건 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이재명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개입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 있는 자들의 그걸 좀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결국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론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보면 결국에 있는 자를 대변하기보다는 좀 약자, 사회적 약자라든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 우리 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펴나갈
예정입니다. 아, 네. 그 와중에 진인아님이 지금 댓글.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진인아 환장님께서 뭐 질문을 또 하나 해오셨는데 네. 지금 시간이 너무 길는데 이거 시민 문화회관에 대한 이제 뭐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지금 네. 그 지난주에 지금 이제 시민문화회관에 이제 운영자 선정을 위한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연을 이틀간 좀 하고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시민문화회관이 사실은 지금 나운동의 예전에 가장 중심부에서 예술문화회관이 이전되기 전에 군산 시민들의 그 문화 공간을 사실은 책임졌던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잖아요. 몇 년 동안 거기가 사실은 흉물로 되는 그런 존폐 위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거를 살리냐 안 살리냐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은 제가 좋은 소식이네요. 아니,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네. 우리 이봉님께서는 그걸 허물자고 엄청. 허물자고. 네, 허물자고 막 엄청 주장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제 현역 시절이래요. 그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뭐 그때 했으니까 그 이제 한참 그 수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예술의 정당이 이제 지어지면서 시민문화회관의 기능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모든 공연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그까지 네. 유치원까지도 다 그 예술의 정당 소극장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시민문화회관에 이제 그 기능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방치됐는데 저게 덩치가 너무 큰 거야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에서 이제 이렇게 안을 잡았던 게 이제 매각이었어요. 매각. 매각이었는데 저게 약 99억인가 기억이 정확히는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100억이 조금 뭐 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저걸 매입을 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살려고. 처음에는 이제 어디죠? 그 대형 마트 쪽에서 좀 이렇게 네, 매입을 네.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워낙 지역의 네, 여론이 그렇죠. 대형 반대였죠. 마트는 네. 또 지역 경제를 파탄을 시켰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했던 게 이제 종교계에서 이제 그걸 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엔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게 3차까지 가는 이제 유찰이 되면서 사실 매각도 어려워졌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뭐 당시 이제 어떤 의원님은 이제 그것을 뭐 다른 용도로 어르신들이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네. 가다 우리 나운동 지역에 네. 그 노인기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그래서 거기에 노인복지관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 김중업 작가의 이제 유작이다. 이걸 네.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보존을 해서 보존을 하면서 활용 방안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사실상 이제 그 지역 인근 상가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이 뭐였냐면 다른 시설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덩치가 워낙 커서 운영비라든지 이게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복합 문화센터를 좀 하나 조성을 해서 한 3층 정도 1층에는 이제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 네. 뭐 커피숍이라든지 조그마한 아이들 유아시설 이렇게. 그걸 허물고 예. 새로? 예. 그다음에 2층에는 이제 프로그램실, 각종 이제 단체들이 3층에는 이제 좀 소강당이라든지 이런 강당을 좀 지어서 같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다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예술단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반대가 있었어. 왜? 반대가 지켜야 있었죠. 된다. 그쵸. 이거 건물을 네. 물론 이제 다 허무는 게 뭐 이게 답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10몇 년째 지금 이제 했다가 최근에 이제 시에서 이제 결정이 난 게 그 시민 공모 형식으로 이제 네. 시에서 시설 환경 개선비는 지원을 하고 운영은 이제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형태.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팀이 이제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팀 중에 이제 운영자를 이제 결정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뭐 장기 20년간 위탁을 맡기는 뭐 그런 형태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 뭐 허물고 새로 이제 다른 시설을 지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던 현재 있는 건물을 계속 환경 개선을 이제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활용을 하던 뭔가 좀 나운동 지역이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러면 좋겠네요. 좀 했으면 계기가 좋겠다. 됐으면 좋겠네요. 마침 다행히도 그 앞에 지금 주공 2차가 네. 재개발이 지금 네, 돼서 아마 네, 지금. 내년 내후년 정도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금호올림이 네.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이제 주공 3차도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 아마도 이제 그 지역이 조금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사실 나운동이 신도심인데 요즘은 이제 수성동, 미장동, 최근에 이제 뭐 내흥동, 뭐 교촌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나운동은 완전히 이제 거의 구도심화되어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나운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나운동에서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운동이 계속 침체 이렇게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뭔가 좀 계기가 돼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이라도 좀 뭔가 좀 활용 방안이 빨리 나와서 그 활성화 저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 나운동이 좀 더 활기찬 또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리자면, 예전에 우리가 좀 그 건물들을 이제 좀 함부로 없애는 행위들을 시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진짜 아쉬운 게 지금 뭐 구경찰서라든지 구시청, 정도 되게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금 역도 군산역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보존을 했으면, 물론 거기에 좀 길이 생겼지만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놔두고 밑에만 뚫어가지고 차도 다니게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을 텐데, 무조건 건물들을 없애는 게 저는 그건 다, 인자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우리 뭐 이봉님도 계시지만은 무조건 없애려고 좀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시민문화회관 지금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김중업 작가의 유작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군산의 네.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아니, 충분히 리모델링하고 뭐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것도 더 든다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써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는 아니 뭐 저기 이준호 네. 대표님 말씀에 공감은 해요. 네. 다만 근데 이제 상황과 조건과 이제 숙성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뭐냐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민적 합의죠. 시민들이 이걸 좀 보존을 해야 된다면 보존을 하는 거고.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이게 필요 없는 건물이다. 뭐 예를 들어서 100년 넘은 건물인데 뭐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옮기는 것 방안도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그런 것은 이제 최소로 우리가 이제 논의와 공청이라든지 심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 어제 뭐 그 웬만하면? 말씀도, 예, 그 뭐, 말씀도 맞는데, 웬만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그 입장에서 비추어서 훨씬 더 옛 건물도 예쁘게 포장이 되는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 요즘에 들어와서 다시 그 부활하고 그런 거를 이슈화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그렇죠. 몇 년 전, 몰랐죠. 수년 전만 해도 몰랐죠. 그렇죠. 근데 예. 뭐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일단은 뭐 저는 아니 진행자가 돼버렸어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저 아니 근데 이화영님을 예. 진행자로 모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 지금 진행자가 되셨어요. 아니, 이야기가 이야. 너무 지금 좀 약간 레벨이 깊게 들어가고 갑자기, 좋아요. 네.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지금 진행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답변자가 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출판기념회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출판기념회는 사실 제가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전혀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일단 대답을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사실은 우왕좌왕한. 네, 뭐 오늘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네, 끝에. 근데 좀 이렇게 재밌게 또 하다 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40분 지났어요 벌써. 그래요? 네, 아니 지금 토크쇼를 원래 이렇게 진행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진행하면 다시 한번 안 될까요? 할까요? 출판기념회 또 해요? 예, 그럼 뭐 책 한번 또 쓰지 뭐. 네, 어. 빠른 시일에 또 한번. 뭐 지금 어느덧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이화영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 창업 보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시죠. 아니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업 창업 보육센터 어떤 곳이에요? 근데 창업보육센터는 사실 이렇게 쉽게 뭐 질문해서 답하고 쉽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할 그런 거는 그런 기관은 기관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이고. 네. 그러면 저기 다음 달 우리 매거진 군산에 한번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뭐 성과하고 이런 곳이다. 그래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아, 그거 좋네요. 그래서 우리 매거진 군산에 한번 기사화해서 한번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좋고 창업보육센터 군산대 창업보육센터가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럼요. 어떤 곳인지 새로 이제 창업을 하는 네, 분한테 네. 좀 이렇게 지원을 네. 해주는 거 아니까 인큐베이터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하는 네. 거죠? 근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네. 참 창업
청년 창업도 하고 뭐 기존 뭐 이제 퇴직자들도 뭐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네. 분들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 아니에요? 네. 아, 그럼 홍보 한번 하시죠. 그렇게- 오늘 여서 아니 별로 다른 것보다 홍보하고.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건 뭐냐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아마 되게 그렇죠. 궁금해하실 거예요. 현금 지원이냐 아니면 네, 뭐 어떤 정보 지원이냐 뭐 이런 지원이 것들에 그 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거진 군사람은 후두로 하는 걸로 네, 하고 네, 예 오늘은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또 우리 이화영 그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님 겸 저희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또 진행을 맡아주신 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다시 그 뒷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40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댓글 달아주신 우리 한경진 원장님, 그다음에 진이나 송지검도관 관장님 뭐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이라도 좀 드리세요. 아 이 두 분 선거법 위반. 아 그래요? 따로 만나면 우리 같이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하고 아 지금 식사 안 하셨으면 이 매거진 군사 사무실 오시면 좋겠는데 두 분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화영 매니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또 출연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네. 예 오늘 이야기 나눠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경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